배수량 6만 5천 톤의 2019년 시험 운항. F-35B 등 함재기 전력도 빵빵, 디젤 엔진, 오염 전력 부족 문제. 영국의 두 번째 대형 항공모함 프린스 오브 웨일스가 조기 진수됐다. BBC 방송,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22일 스코틀랜드 로시스 조선소에서 배수량 6만 5천 톤 규모인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 2호 함인 프린스 오브 웨일스를 진수했다. 언론은 이 항모의 진수가 내년으로 된 애초 일정보다 앞당겨진 것이라면서 이에 따라 영국 해군이 초도 함인 퀸 엘리자베스와 함께 올해 두 척의 대형 항모를 처음으로 취역과 진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진수와 함께 프린스 오브 웨일스 함은 내년 중반쯤에 발전기와 가스 터빈 엔진 설치와 가동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오는 2019년에 시험 운항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 영국 해군은 7일 퀸 엘리자베스 함을 공식 취역했다. 2009년 건조를 시작한 이래 8년 만이다. 그러나 퀸 엘리자베스 함은 취역식 직전 시험 운항 중에 추진축 가운데 하나가 고장이 낙엽실이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바닷물이 선체 하부로 유입되는 사고를 일으켜 논란이 됐다. 영국이 해군 강국 부하를 부르짖으면서 차기 해상 전력 주축으로 추진 중인 두 항모는 길이 280m짜리 해상 군사도시에 비유될 만큼 대형이다. 탑재 함재기 전력도 만만찮다. 수직의 착륙 기능을 갖춘 미국제 F-35B 라이트닝 E 스텔스 전투기 26대를 비롯해 치누크 중형 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A-201 수송 헬기, AW-159 와일드 캣다 목적 헬기 등 30여 대가 넘는 함재기를 탑재한다. 또 승조원과 특수 임무에 투입되는 해병대원 등 1,600명이 탑승한다. F-35B 전투기는 오는 2020년 연말부터 탑재될 것으로 예상한다. 402km 반경에서 동시에 1,000대 규모의 선박과 항공기 움직임을 감시할 수 있는 첨단 장거리 레이더 기능도 갖췄다. 작전 반경이 1만 9천 km인 두 항모는 대서양과 지중해 등 영국 해군의 주작전 무대는 물론이고 태평양에서도 활동한다. 그러나 추진 엔진 체계가 핵이 아닌 디젤 엔진 체계로 핵 항모만 운영하는 미국과 프랑스보다 뒤떨어진다는 평가다. 실제로 핵 항모는 50년 주기로 연료를 재보급하면 돼 식량과 탄약 그리고 승조원 공급이 원활하면 사실상 무한정 작전이 가능하다. 반면 디젤 엔진을 단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는 1만 해리마다 재급유를 해야 해 작전 능력에서는 아예 비교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척의 항모 건조에 투입된 예산이 구조 원대로 애초보다 배나 늘어나는 바람에 항모 방어 등 작전에 필수적인 미사일 구축함과 호위함, 지원함 등 수상함정 수가 부족한 상태로 항모 전단을 구성해야 한다. 미국의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두 척의 항모가 각각 구축함 4척과 수척의 호위함으로 전단을 구성해 작전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이 미사일 공격에 피습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2. 영국 해군 예산 부족으로 현재 운용 중인 스캐니글 해상형 무인기를 포기해야 할 판. 사태 초기 신축적 배치를 위한 무인 시스템인 이른바 차기 FDVAS를 위한 예산 확보 실패로 인해 영국 해군의 타입 23급 프리깃함들은 내년 2017년 11월부터는 현재의 스캐니글 무인기 없이 작전에 임하게 됐습니다. 스캐니글을 장착한 영국 프리깃함들은 수에즈 운하 주변 파견 임무에 주로 사용됐었대 이제 이 함정들은 향후 무인 정찰 능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 영국 해군은 보잉과 스캐니글 해상형을 긴급 작전 소요 란 명칭으로 운용 계약을 맺고 2014년부터 2017년 11월까지 운영하고 있었는데 영국 해군은 차기 년도 예산에서 기간 연장을 위한 자금 확보에 실패한 겁니다. 함정의 헬기 데크에 설치한 스캐니글 발진 시스템. 발진은 이렇게 하고 회수는 그물로 낚아채는 방식이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얼마나 예산이 부족하기에 최대 이륙重량 20kg도 안 되는 저점에 난 무인기 운영 능력조차 포기하나요? 영국 해군은 그동안 해상작전 임무에서
무인기와 독자 조종 시스템의 운영을 늘리겠다는 열망을 키워왔었고 언맨드 워리어 16란 명으로 각종 운용 시험 임무를 수행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요? 천하의 영국 해군이 최대 이륙重량 20kg도 안 되는 무인기 운영할 예산 확보도 실패했습니다. 역시 의지만으론 안 되는 게 세상 일인가 봅니다. 올 하반기 영국 주도로 네이토 해군은 무인기와 자율 시스템들을 폭넓게 활용하는 조인트 워리어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죠. 그래서 영국 측도 이런 훈련과 같이 인근해나 광대한 해양작전 환경에서 무인기와 자율 시스템들의 전술적 배치를 위한 시험과 검증에 초점이 맞추어서 워리어 16 시험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앙입니다. 보잉 개발의 스캐니글 해상형은 2014년부터 타입 23급 대잠 프리킷들에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영국 함정에서 스캐니글 UAS는 종합정찰 능력인 ISR과 전방 감시가 주 임무였습니다. 그러나 이 메인 임무들 외에 영국 해군은 더 나아가 스캐니글을 다른 임무들에도 확대 적용시키는 전략을 개발하는 데 힘써왔습니다. 여기서 다른 임무라 스캐니글 UAS의 작은 크기를 활용한 비밀 감시 임무를 비롯해 대잠전 용도, 함포 사격을 위한 표적 지시 용도, 하푼 같은 대한미사일의 해상교전 지원 임무 등이었습니다. 스캐니글 UAV의 모습입니다. 최대 이륙重량 18kg, 클리오 3, 4kg까지 장비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무인기가 채공 임무시간이 24시간 이상이라는데 5인? 함상에서 스캐니글을 회수하는 방법. 참새 잡듯이 그물을 펼쳐 낚아서 크레인으로 회수하죠. 물론 영국 해군이 이번 스캐니글 UAV 운영 예산 확보에 실패했다고 향후 잠재력이 무한대인 무인기 도입과 활용 증대에 대한 열망까지 꺾인 건 아닐 거라 생각하지만 계획에 대한 차질은 심대하리라 봅니다. 거칠 것 없는 미 해군은 이미 무인기로 ISR 임무를 넘어 전투 임무까지 확대 수행하려 하려는 시대입니다. 3. 에어버스 A330 MRTT 급유기를 위해 자동 플라잉 붐급유 모드를 테스트 중. 에어버스 DS가 현재 A330 MRTT 급유기를 위해 폴라비 바이와이어 구조를 활용한 자동 붐 방식 급유 모드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A330 MRTT 급유기의 플라잉 붐 급유 방식의 자동 모드를 개발한다는 소식은 이미 작년부터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간 얼마나 개발이 진행됐나 궁금했는데 시뮬레이션으론 이미 자동 붐급유 모드의 구현을 끝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비행 테스트도 컨택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자동 붐 방식 급유 모드 개발을 위해 남은 단계는 급유기와 실제 급유를 받는 기체와의 컨택 시험만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계이죠. 요즘 확실히 인공지능이나 자동화가 대세네요. A330 MRTT 급유의 기존 수동 붐 방식 급유 모습입니다. 기체 하부 붐 앞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 급유기 내 오퍼레이터들이 붐을 조종해 리시버기 급유구에 컨택해 급유해주는 방식입니다. 급유기를 이용한 공중급유 방식에는 크게 프로브앤드로그와 플라잉 붐 방식이 있습니다. 이 중에 미 공군의 급유 방식인 플라잉 붐 방식은 급유가 빠른 대신에 단 한 대에만 급유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미 공군 외의 붐 방식의 급유 모드를 사용하는 A330 MRTT 운영 또는 도입 예정 국가로는 미 공군용 전투기들을 도입해 운영 중인 한국, 호주, 사우디, UAE 등이 있습니다. 물론 A330 MRTT는 프로브앤드로그는 물론 플라잉 붐 방식의 급유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호주가 이자동 붐급유 모드 도입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조만간 A330 MRTT를 도입하는 한국도 자동 붐급유 모드를 갖춘 A330 MRTT 급유기를 공급받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기존 수동형 플라잉 붐 모드는 위의 사진에서처럼 급유기 오퍼레이터가 기체 하부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리시버기의 접근을 보고 수동으로 붐을 조종 리시버기 급유구에 컨택해서 급유를 해주는 방식이죠. 이걸 자동으로 한다는 건데 어디까지 자동으로 구현될까요? 자동 플라잉 붐급유 모드는
급유를 받는 리시버기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 실시간 비디오와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쓴다고 하네요. 급유기와 리시버기가 급유를 위해 컨택하기 전까지는 기존 수동 모드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붐과 리시버기가 일정 거리 내로 들어와 컨택이 이루어지면 이때부터 수동 모드가 완전 해제되고 전적인 자동 급유 모드로 돌입한다고 합니다. 자동 급유 모드의 장점은 공중급유에 있어 작동과 안정성 측면에 큰 향상을 가져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급유를 위한 시간도 많이 절약해준다고 합니다. 보다 안전하고 빠르게 급유 작업을 마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더구나 에어버스 측 설명으론 자동 붐급유 모드 도입을 위해 기존 A330 MRTT 기체의 개조는